가을이 시작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 감기, 기침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뉴욕에 유입된 중남미 난민 신청자 중 텍사스주에서 보낸 난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리더였던 가수 선혜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뉴욕 미라레방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합니다. 한인 장애인 가족 지원 기관인 시다가 지난 24일 연례 미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 감기, 기침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팍스5 뉴욕 보도에 따르면 롱아일랜드의 한 소아과 의사는 지난 한 주 반 동안에 환자의 수가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곳곳에서 예년보다 빠른 독감 시즌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엔테로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파인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으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과 의사는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개학을 맞이했고 또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롱아일랜드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의 어린이 환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뉴저지의 소아과 병상은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호흡기 질환 어린이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예방 조치들이 대부분 완화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놀스웰 헬스랩의 관계자는 적당한 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부스터샷과 함께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미미한 증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는 환자는 이번 시즌 내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기침이나 호흡 증상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에 유입된 중남미 난민 신청자 중 텍사스주에서 보낸 난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봄 이후 뉴욕시로 밀려든 난민 신청자는 13,600명 이상인 반면 지난 8월 5일 이후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뉴욕시에 보낸 난민은 2,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에 유입된 난민 5명 중에 1명이 텍사스 주지사가 보낸 난민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지사실 발표와는 달리 엘파소 시장은 뉴욕시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가 4,23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 난민의 31%에 달합니다. 또 뉴욕시 의회는 이들 중 11,000명이 뉴욕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쉘터 39개를 비롯한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뉴욕시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난민 유입 증가의 주범으로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를 지목했지만 실제로는 뉴욕시가 불법 미리국자에게 관대한 도시로 알려지면서 자발적인 유입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리더였던 가수 선혜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뉴욕 미라레방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합니다. 가수 선혜는 10월 8일 뉴욕 미랄 선교단에서 마련한 미라레방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해 찬양과 간증으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뉴욕 미랄 선교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리는 미라레방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들을 겪고 또 그런 시기들을 지나오면서 뭔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각자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랬었고 사실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떤 마음들을 저도 갖게 됐는지 또 그런 부분들 또 나누고 미국에서 원더걸스 멤버로 활동하던 선혜는 IT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교사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현재 선혜는 장애인과 불우한 이웃을 향한 봉사와 복음에 앞장서며 선교활동과 연애활동에 전념 중입니다. 2022 미라레방 공연 행사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티켓은 $20입니다.
한인 장애인 가족 지원 기관인 시다가 지난 24일 연례 미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인 시다의 매우 특별한 예술제는 세인트존스 대학에서 This is me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특별한 예술 축제는 창작 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포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16년에 시작됐습니다. 특히 뷰티 기업 키스그룹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이념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미술축제에 기부해왔습니다. 올해도 5,000불을 기부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장애인 활동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술축제에서 선정된 예술품들은 10월 21일 그레인넥 레너즈 연회장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술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여객기 승객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항공료 외의 수수료를 거래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연방교통부는 수화물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가족 좌석 배정과 관련한 수수료를 항공권 구매 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26일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뒤에 미처 알지 못한 거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며 항공권을 살 때 전체 비용을 즉시 알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형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 변경 수수료로 지난해 7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정은 60일 동안 공공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친 뒤 국내선을 비롯해 미 전역에 이착륙하는 항공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뉴욕주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1,600건이 넘는 학생 체벌이나 학대를 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주 전역의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약 18,000건의 체벌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로 확인된 사례가 1,600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 공립학교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뉴욕시 교육국에 접수된 체벌 피해 신고는 16,671건에 실제 체벌이 확인된 케이스가 1,271건으로 뉴욕주 전체 신고와 확인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교육국 자료에는 체벌이 확인된 교사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체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교육국이 연방정부의 체벌 사례를 축소 보고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체벌 관련 기록들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학교 체벌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실제 체벌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 10대 청소년들의 총격 사건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초부터 8월 31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중 18세 미만이 가해자인 사건이 12.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7년 9.2%보다 3.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10대 피해자도 전체 피해자의 10.9%로 지난 2017년 5.7%보다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격 피해를 입은 10대 청소년은 111명으로 지난 2017년 36명보다 약 3배가 급증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992건, 피해자는 1,20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맨하탄을 제외한 4개 보로는 회복세가 뚜렷한 반면 맨하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 맨하탄을 제외한 4개 보로의 민간 시설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레인스 뉴욕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브루클린의 민간 시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4,548개 급증했으며 퀸즈 역시 2,013개가 늘어났습니다. 또 브롱스는 870개,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369개 소폭 증가한 반면 맨하탄은 오히려
181개가 줄었습니다. 특히 브루클린과 퀸즈의 식당, 술집 등 소규모 사업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브루클린 지역 사무실 공실률도 10%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맨하탄은 미드타운 사무실 점유율이 50%에 그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더 이상 맨하탄을 주소지로 기재하지 않아도 사업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크레인스 뉴욕은 분석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외국에 설립한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들여오는 리쇼어링 효과가 노동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2020년 4월까지 미국 제조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36만 명인 반면 지난달까지 제조업에 취직한 노동자는 14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6만 7천 개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생산망과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되돌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운송망이 마비돼 되려 제품 가격이 비싸진 데다 공급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미국 국내 생산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 내 생산 제품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것도 리쇼어링의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 경제의 최후 보루인 고용시장을 요동치게 만들며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 금리를 4.6%로 올리게 되면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내년과 2년 뒤에는 4.4%로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며 이 경우 실업자들이 최소 120만 명, 많게는 320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물가 폭등의 두 가지 원인은 공급망 문제와 수요 폭증이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수요를 냉각시키지만 현재 고통 원인의 절반을 제공하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BS는 연준의 지나친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최후의 보루인 노동시장을 망가뜨려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준도 9월 회의를 마치면서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올 연말에는 3.8%로 소폭 상승에 그치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4.4%로 급등할 것이라고 시인하는 등 금융 당국조차 노동시장의 충격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정책을 법제화한 건 모두 미국 탓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해상연합훈련도 비난했고 우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던 북한. 올해 연설에선 시종일관 날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는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고 한미연합 해상훈련도 맹비난했습니다.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적경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한국 유엔 대표부 배종인 차석 대사는 발언 신청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not only unlawful, but are posing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그러자 이번엔 북한 대표부 측 관계자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We are not dealing with South Korea in terms of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We already made it clear to South Korea. 실제로 김 대사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연설에선 남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성 대사는 이곳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마친 후에는 통상 지금 제가 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북한 대표부까지 10분 정도를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취재진과 접촉을 하고 질문 응답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차로 움직이면서 우리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유엔 연설은 남북 대화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최고 시속 12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캐테고리 3급 허리케인 이안이 오늘 새벽 쿠바에 상륙함에 따라 플로리다 지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학교가 휴교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카나다가 다음 달 1일부터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격리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퀸즈 큐가든의 한 쇼핑몰에서 차량 절도범이 경찰 추격을 받자 차를 몰고 도주하면서 KFC 건물 내로 돌진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부 개인정보 무차별 수입 실태를 폭로한 뒤 러시아로 도주한 미 정보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미주개발은행의 미국인으로서는 처음 총재에 올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모시리오 클레버 커론이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례로 불명예 해임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비리를 내부 고발한 전 직원이 연방 법무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불필요한 회의로 인한 미국 기업의 연간 손실이 1억 달러에 달한다는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1993년 판매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으로 재선에 실패했던 제임스 플로리오 전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8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